샬롬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장마철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지요. 이럴 때일수록 좀 따뜻한 음료를 많이 마시면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 레시피 과정 진행합니다. 오늘은 28과 에서더서를 중심으로 에서더의 파티란 제목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유대인 에서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다.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서더 왕후의 그런 결단으로 두 번의 파티 정치가 있었고, 세 번째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네 번째 에서더의 파티가 이웃과 함께하는 불임절 파티로,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는 에서더의 헌신으로 새 언약 소망 세대 유대인을 보존하게 되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당시 페르시아 전쟁 하는 그런 기간에 일어난 사실이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마치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전쟁 1, 2, 3차 모두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1차는 주전 492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죠.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군대는 몬스터 폭풍을 만나서 함대 1327척 중에 400여 척이 침몰함으로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2차 전쟁은 BC 490년 2년 후지요. 역시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국인 말티아데스 장군 휘하의 전쟁과 그때 페르시아 군대는 2만 명 보병, 5천 명의 기병, 말 타는 그런 군인들, 3단 노선 200척. 그러니까 노를 짓는 것이 1층, 2층, 3단으로 되어가지고 거센 풍랑에도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게 200척, 수송선 400척, 수병 4만 명,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는 보병 9,000명, 용병 600명, 기병과 함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명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은 6,400명의 전사와 아테네 군은 192명의 전사함으로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뭐냐? 밀티아데스 장군이 이끈 마라톤 평원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밀티아데스는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처자들 다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로 결심하고 싸우자. 배수를 지고 싸운 결과 승리하게 되었다. 3차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페르시아는 크세르크세스가 왕일 때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르 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에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끄는 전쟁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 70만을 이끌고 이 페르시아가 출정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는 아테네 은광 발견 후에 아테네 해군 구축하며 페르시아 침공을 부지런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는데 800척 대 그리스의 380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한 그리스가 승리하고, 특히 테르모빌레 협곡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가 엄청난 그런 용감함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를 저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더 300, 더 300이라는 영화. 아마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서더를 돌아갈 때 첫 번째는 유대인 에서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 전 자신의 부를 알리고 페르시아 총독들과 함께 최종 전쟁 점검 목적으로 180일 동안 파티를 열었고 이때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도 취했고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한번 자랑하고 싶었던지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아마 무슨 사정인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대페르시아 제국 통치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누구냐.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에서드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에서드 왕후의 얘기는 에서드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그 사이 약 80년 기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들을 대신해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그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페르시아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였던 하만의 계략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출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서 축제를 벤치마킹한 유대 민족 살해 축제를 계획하고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고서 축제는 이제 뒷장에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 흩어져 거하는데 유대인들이죠. 그 법률이 만면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건구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낸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날짜가 정해졌어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바로 마고서 축제의 오늘 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고서 축제와 유대 민족의 살해 축제, 이 하만이 마고서 축제에 대한 유래를 알고 이것처럼 유대인 민족을 살해할 축제로 그렇게 기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고레스 대왕, 그러니까 학명으로는 키루스라고 그러죠. 이제 파사에 고레스가 죽고 큰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복 동생 스메리디스가 있으니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후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에게는 언젠가 이 동생 때문에 자기 왕위가 위태롭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주 자기의 신복이자 궁정 신하인 프렉사스 패스에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내 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라. 그러니까 이 프렉사스 패스는 왕명을 따라서 왕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사냥터로 유인을 했고 거기서 기회를 엿보아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뭐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비세스 왕은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오랫동안 왕이 돌아오지 않고 원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한편 왕궁을 관리하던 마고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사를 집례하는 사제입니다. 종교적 사제. 마고스 형제가 이 비밀을 눈치채고, 또 놀랍게도 마고스의 동생이 있는데, 가우마타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왕의 죽은 동생 스메리티스와 너무나도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고스 형제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네가 감비세스 왕의 동생 스메리티스다, 그렇게 하고 이 나라를 접수하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 감비세스는 오랫동안 이제 원정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전사했으니 이제 동생 스메리티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공포하게 되고, 백성들은 또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스메리티스가 왕은 되었지만은 그 마고스 형제 그들이 불안합니다. 왜냐 하니까 진짜 왕의 동생 스메리티스를 죽인 브렉사스테스가 그가 언젠가 사실을 밝히면은 다 수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고스의 형제, 특히 가짜 스메리티스 왕이 이 브렉사스테스를 해유합니다. 자, 내가 너의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택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공포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메리티스 왕이 진정한 감비세스의 또 뒤를 이은 왕으로 정통성을 설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정해지고 이 브렉사스테스가 높은 망루에 올라서고, 그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브렉사스테스는 야, 이 정말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생각하고, 가짜 스메리티스의 그 해유 협박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실을, 진실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 스메리티스는 진짜 왕의 아우가 아닙니다. 가짜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동생 스메리티스는 내가 왕의 명령대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가짜에게 속지 말고 저 찬탈제를 자리에서 끌어내십시오.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외치고는 자기는 성도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알고는 막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리우스, 이들과 귀족들이 알고 이 마고스를 처형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리오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고스 축제, 자, 그 날을 정해서 이 날이 되면은 마고스가 거리에 나오면 누구든지 죽여도 좋다. 그게 바로 마고스 축제의 유행이 된다. 이것을 하만은 유대 민족 살해 축제로 그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결정으로 매년 이 명절에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된다. 하만의 괴계로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지정된 하루 사이에 진멸과 재산 탈취하라는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공포해 지방으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 동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왕후가 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으로 두 번의 파티 정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때 에서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만의 괴계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만은 이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는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하고는 빨리 왕의 준말을 이용한 그 파왈말을 통해서 빨리 이 사실을 이 조서를 다시 알리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의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자, 그래서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은 자리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왕비가 왕의 초청을 받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법령을 알면서도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왔다고 해서 나를 죽이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전쟁보다 더한 정치가 바로 이런 각오를 가진 자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에스더도 말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기 오라비 모르드게에게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특별 조서다. 왕의 조서 전달 등급이 있는데 90일이냐 일주일이냐 타이밍 싸움이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페르시아의 우편로를 잘 활용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111개 우편역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수서부터 4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세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간과 가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조서를 역조록에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특급 파발꾼들이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다. 1차적으로 왕의 조서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또 그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 그래서 그 조서를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 역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달리니까 90일이 아니 일주일 만에 조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페르시아의 군현제도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나라를 127도로 나누어 군현제를 실시했는 즉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의 정책을 완성했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군현제는 나라를 몇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는 제도. 오늘 우리나라의 도와 같다고 볼 수 있고 그 도의 지도자는 도지사죠. 참고로 중국의 진시황의 군현제도 있었다 하는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고대사의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기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고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의 조서, 또 다윗 왕의 조서, 그 다음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결과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박사 술객들 다 죽이라 하는 그 조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조서. 여러 조서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아수르 왕의 조서,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절이 제정된 그런 조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에서드 파티가 이웃관계는 불임절 파티로 이렇게 바뀝니다. 불임절은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불임은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돼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달월 14일 15일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켰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이 불임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이날 원래는 하만에 의해서 다 진멸될 날인데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는 바로 신명기 15장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필리핀, 환태평양 고리, 불의 고리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지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더 크로스는 에서드의 헌신으로 새 언약 소망세대 유대인을 보존하게 되고 결국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